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인천까지 확산된 상황인데요. 강원도 확산까지 우려됩니다. 방역당국은 아직도 감염 경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는 이동 중지 명령 사각지대에 있어 더 걱정입니다. 과거 구제역 때도 돼지를 땅에 묻었던 양돈 농가 주민들과 방역 공무원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공급이 줄어든 유통상권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유통업자들은 도매상들이 물건을 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이고 소매상들은 돼지고기 값을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듯한 양상인데요. 경기 북부 지역 상황을 알아봅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7일 오후 2시 기준 경기 북부 지역 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는 총 3곳. 연천 백학면 1곳, 파주 2곳입니다. 전국이 초긴장 상태인 가운데 지난 26일 하루에만 의심 신고 5건이 잇따랐습니다. 양주 은현면에서 2건, 연천 청산면에서 1건 등 경기 북부 지역에서 총 3건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양주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우려가 컸습니다. 양주 방역망이 뚫릴 경우 경기 북부의 최대 축산지로 돼지 29만 마리를 사육 중인 포천과 남쪽 지역으로 돼지열병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3건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계속되는 확진 판정과 의심 신고 소식에 경기 지역은 방역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4일까지 방역을 위한 긴급지원금 총 111억 5,5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또 도는 17개 시군에 24시간 거점 소독시설을 32개소로 확대했습니다. 포천 4개소, 양주 3개소, 연천 2개소, 동두천 1개소 등입니다. 양돈 농가 앞 초소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도는 기존 860개소에서 920개소로 농가 초소를 늘려 24시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북부 권역에는 농가 초소 331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살처분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천 백학면에서는 발생농장 돼지 4,600마리와 발생농장 외 돼지 5,700마리 등 총 1,400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했습니다. 파주의 경우 먼저 돼지열병이 발생한 연다산동에서 돼지 4,900마리를 살처분했고 적성읍에서 돼지 29,700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 경기도는 임진강과 한탄강, 북한강 등 접경지 수개 권역에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좀처럼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감염 경로도 오리무중인데요. 방역당국은 연일 초강력 방역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강력한 감염 매개체 중 하나인 야생 멧돼지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양돈 농가 주변 야산입니다. 언덕 중간이 폭탄을 맞은 것처럼 파헤쳐졌습니다. 지난밤 야생 멧돼지 무리가 나타났던 흔적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멧돼지들의 먹이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농가 출몰이 부쩍 늘었습니다. 요즘에는 번식기라서 더 양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지어서 다니는 걸 아주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멧돼지들은 먹이가 있는 곳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버젓이 활보하고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식당에까지 나타나 사방을 휘젓고 다니며 아수라장을 만듭니다. 전국적으로 야생 멧돼지 수는 2017년 100헥타르당 5.6마리에서 지난해 5.2마리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같은 기간 멧돼지 개체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야생 멧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연천에선 야생 멧돼지가 양돈 농가에 돼지열병을 옮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벨기에 등 우리보다 앞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나라에선 야생 멧돼지를 집중 수렵했습니다.
멧돼지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이럴 경우는 멧돼지는 이동 제한이나 살처분이나 모든 과정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전파가 훨씬 빠르게 되고 넓게 퍼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아주 더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야생 멧돼지 20여 두를 조사한 결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또 북한 멧돼지로부터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북한에서 유입되는 임진강과 한탄강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했지만 역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방역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힘겨운 사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가축 질병이 도질되면 키우던 돼지를 땅에 묻어야 하는 농민들은 물론이고 살처분이나 방역에 동원되는 공무원들도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여기저기 붙은 출입금지 안내문에 하얗게 남은 방역 흔적까지. 얼마 전까지 꽉 차 있던 농장 안은 하루아침에 텅 비었습니다. 지난 23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농가는 키우던 돼지 2,000마리를 땅에 묻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농가는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구제역 발생 당시 확진 농가 주변에 있다는 이유로 예방 차원에서 돼지를 살처분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마다 피해가 반복되자 농민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상태. 당장 출하를 못하는 건 둘째치고 빈 농장을 다시 복구하는 데만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한 1년 한 6개월 걸릴 거요. 마음이 아프죠. 작년도 구제역 때 걸리고 또 묻고 좀 어느 정도 지금 회복 단계인데 지금 또 다시 하면은 또 농가들이 좀 힘들고 그렇죠. 뭐 정부에서 지시해온 대로 해야죠 어떻게.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건 발생 지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방역 초소에서 돌아가며 날을 새는 건 물론이고 인력이 부족할 때는 살처분에도 동원됩니다. 살아있는 가축을 땅에 묻으면서 얻은 상처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뚜렷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자도 전 직원이 그렇게 움직였었거든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게 했었는데 서리에다가 떨어지고 하루 종일 그 돼지 환청률 정도 했습니다. 직접 그거 했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너무 뭐랄까 좀 끔찍한 거죠. 그래서 꿈도 꿀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좀처럼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 확산을 막기 위한 사투가 길어지는 동안 농가에도 방역 현장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공급은 줄고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유통하고 판매하는 상인들은 팔면 팔수록 적자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출동 김진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축산물 시장 앞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공급이 줄면서 유통업자들과 소매업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간 유통업자들은 최근 돼지고기 공급이 줄어든 데다 도매상들이 물건을 풀지 않고 있다며 돼지고기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삼겹살 6,000원짜리 기준으로 하면 한 7,500원까지 올랐습니다.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수입상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물건을 안 풀고 있어요. 소매상 역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들여오는 돼지고기 가격은 올랐지만 손님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메뉴 가격을 올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30에서 40%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요. 올리지도 못하는 가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팔면 팔수록 적자. 결국 손해를 보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장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유통업자와 상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와 장사 안됨으로 인해서 빚을 지게 되는데 그거를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주민세 유예 기간 그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우리 부평구 의회에서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면서 축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옛 부평 도호부 복원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는데요. 현장에 다녀온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지역에서 열린 부평 도호부 복원 학술대회 어떤 행사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경인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가 27일 오후에 계양구청 대회의실에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의 향토학자들이 참여해서 약 600년 역사의 옛 부평도호부 읍치경관이 주는 가치를 조명했는데요. 해당 주제로 열리는 건 이번이 최초라고 합니다. 네. 현재 계양구는 부평이라는 지명이 처음 생겨나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600년간의 부평도호부의 읍치, 조선시대 행정을 담당했던 관청이 있었던 곳이죠. 다시 말해 중심지였습니다. 이 읍치라는 게 조선시대 지방 고을의 중심 공간을 말하는데요. 예.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고을의 행정이 행해지는 곳으로 각 관청과 부속 건물이 있던 곳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쉽게도 현대로 넘어오면서 지난 수백 년의 역사와 문화가 있는 옛 읍치의 모습들은 크게 훼손이 되거나 사라져버렸는데요. 이번 학술대회는 바로 오랜 역사의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복원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논의들이 이어진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로 어떤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발표가 됐었나요? 네, 향토사학자 8명이 함께 4시간 가까이 릴레이식으로 발표를 이어갔는데요. 오늘날 계양구 곳곳에는 옛 읍치를 이루던 여러 경관과 장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경인교대 인근의 부평향교, 그리고 사직당, 또 성황단, 여단터 등이 있는데 이런 자취들을 토대로 부평 도호부의 옛 읍치경관을 더듬어 보고자 이번 학술대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예. 향토사학자들의 발표문을 잠시 보면요. 부평 도호부의 도로망에 대한 고증이 다소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도로망은 장소와 장소를 연결해준다는 관점인데 그렇다면 물자나 이 사람이 이동했던 동적인 측면에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요. 네. 정조가 1797년 화성 행차를 할 때 부평 도호부를 경유해서 김포를 거쳐가는 등 이 조선 후기에 부평 도호부가 가진 역사성과 또 지역성에 대한 위상이 상당하다 이런 언급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지역에서 이런 역사 학술 대회가 열리는 게 자주 있는 그런 행사는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이번 학술 대회의 의미를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있는 건 아닌데 수백 년에 걸쳐서 이어져 온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를 되새긴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정말 복원에 나설지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사실 알 수 없지만 이런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찾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번 학술대회 연장선으로 다음 달 11일에는 부평향교에서 음악회가 열립니다. 관심 있는 지역민 분들은 고즈넉한 분위기에 녹아들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미 있는 행사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사립학교 개방이사 인력풀을 구성하며 운영 공공성 강화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사립학교가 인력풀을 통해 개방이사를 선임할 경우 법인 운영비 사용 한도를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의 시교육청 위탁 임용을 확대하고 사무직원 공개 채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사학기관 운영 평가제를 새로 도입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학에는 포상금도 수여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 시내버스 요금이 28일부터 일제히 오릅니다.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일반형 시내버스는 기존 1,250원에서 1,450원으로 200원 오릅니다. 좌석형 버스는 2,050원에서 2,450원으로, 광역버스는 2,400원에서 2,800원으로 각각 400원씩 인상됩니다. 경기 순환버스는 2,600원에서 3,050원으로 450원 상승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광역 급행버스, M버스는 요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 요금을 내면 됩니다.
부천시가 지난 24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과학원 및 한국입자에어로졸 학회 소속 미세먼지 전문가들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방안 도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현장에서 리빙랩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과 미세먼지 전문가들은 삼정동 레미콘 단지와 대장동 신도시 예정지 등을 방문해 미세먼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부천시와 중국과학원, 한국입자에어로졸 학회는 앞으로도 부천시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협력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너무 어릴 때여가지고 그때는 당시에 감독님이 계셨는데 그 감독님의 추천으로 해서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근데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셔서 그만뒀다가 6학년 때 늦게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또 그때 또 좋은 지도자분 만나서 더 재미를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올해 일단은 몸 관리가 일단 우선적으로 저는 잡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두 번 연속 2연패를 목표로 하고 있고 또 팀원 멤버들도 워낙에 좋아서 단체 우승도 많이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최전에 포커스가 다 맞춰져서 훈련을 해서 올해는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멘탈이 거의 한 70~80%는 거의 중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발의 실수 때문에 모든 시합을 망칠 수가 있는 것도 양구이고 한 발의 10점으로도 그 시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단지 멘탈 하나로 가지고도 충분히 시합을 잘하고 못하고가 결정이 나니다. 멘탈 관리법은 그냥 항상 긍정적인 그것도 감독님이 항상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하니까 그것도 도움이 되고 거의 최대한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팀의 자랑 우선 팀워크 저희 팀은 다들 느낄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저희 팀은 선수들 간에 워낙에 끈끈한 팀워크가 좋아서 웬만한 팀하고도 해도 절대 지지 않을 정도? 그 정도로 서로 믿음이 많아가지고 그런 게 좋습니다, 저희 팀. 우선 작년에 진짜 좋은 성적으로 잘 마무리했는데 욕심이라면 욕심이겠지만 한 번 더 욕심을 내서 작년보다는 더 좋은 그냥 전 종목 석권으로 한 번 또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또 한 대회를 전 종목 석권을 해가지고 되게 좋게 끝났는데 한 번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항상 힘들게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주인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덕분에 잘 소화하고 있고 저희 선수들도 항상 열심히 하고 있고 시합 때도 더 좋은 성적도 내고 있으니까 전국체전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떤 시합이든 무슨 대회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토요일 우리 지역은 오전 기온 18도, 낮 기온 27도로 일교차가 1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포함한 수도권과 중부지방은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주말 동안 맑겠습니다. 깨끗하고 상쾌한 가을 날씨 느낄 수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 볼까요? 다음 주 초까지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낮에는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아직은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가시기에는 무리 없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자외선에는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